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토보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와이즈가 유럽에서 셀레스티아라고 하는 알트코인 ETP,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미 유로넥스트 파리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셀레스티아는 아시다시피 모듈형 블록체인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은 10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큰 코인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코인의 단독 ETP 상품을 이렇게 상장을 해서 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유럽 시장은요,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서 훨씬 작죠. ETF도 그렇고 크립토 시장도 훨씬 작은데 대신에 ETF,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ETP 상품이 미국에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상장이 되고 출시가 되고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추어 보면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먼저 상장이 되면 미국에서 한 2, 3년 기다리면 결국 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물이 들어올 날이 있고 이제 물건을 팔려면 메뉴판에 상품들이 많이 꽂혀 있어야죠. 그래야 그 중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고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라켄에서 아이즈그룹 산하에 있는 거래소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파생상품, 선물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라켄에서 선물 거래소, 특히 CFTC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인수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거든요. 코인베이스가 세계 1위 코인 옵션 거래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데리비트였습니다. 여기를 인수한 다음에 미국 SEC에서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CFTC가 허가한 거래소 선물이 6개월 이제 거래가 되고 상장이 돼서 이제 문제 없이 돌아가면 해당 코인은 알트코인 ETF가 프리패스 자동 승인이 되는 거였죠. 여기에 이제 그 선물 6개월 그 거래소가 이제 CME, CBOE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포함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선물로 상장이 되면 6개월 있다가 해당 코인은 자동 ETF 승인.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됩니까? 크라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크라켄이 이 선물 거래소를 지금 적격 거래소거든요. 요거 인수를 해서 여기에 이제 그 CFTC 물론 규제를 받습니다. 통과를 해서 선물로 상장이 되면 자동으로 현물 ETF. 이게 뭘 의미하냐? 이 행동들을 통해서 사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알트코인, 지수 ETF, 각종 파생 상품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하나하나씩 지금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거 리서치에서 코인 보관, 커스터디죠. 요게 이제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글로벌 이 커스터디 시장이 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 50% 확대가 됐다. 제가 볼 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분야가 이 보관 부문이라 봅니다. 단순한 자산 보관을 넘어서 기관 참여의 핵심 인프라로 본다.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통형이 있고 하이브리드형이 있고 기술 인프라형이 있고 우리나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도 이제 시중 은행들이 수탁 사업에 모두 다 사실 이미 뛰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성패는 보관 자산의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의 확장성. 이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코인이든 토큰이든 이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을 할 때 예를 들면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서 스테이킹 이자도 줄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다른 어떤 상품, 결제, 카드 연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송금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풀고 코인 상품만 많으면 뭐 하겠냐. 이제 특히 큰 손들이 이 시장에 우르르 몰려오려면 그 해당 코인에 대한 토큰에 대한 안전한 보관이 당연히 선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 바로 수탁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핀테크 조그마한 회사보다는 심지어 이제 거래소보다는 은행, 그러니까 일반 대중 생각으로 해보시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혹은 뭐 이제 큰 뭐 빅테크 회사에서 내 돈을 맡아준다라고 하면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은행들이 이쪽 부문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경쟁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1년 사이에 1.4조 원의 수익을 거뒀다. 밈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카드도 팔고요. 디파이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죠. 첫 번째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판매로 4억 2천만 달러, 한 거의 6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이건 7천억이 넘어가는 것 같고요. USD1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것도 한 3천 몇백억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1.4조 원의 자산입니까? 수익입니까? 수익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매출, 뭐 이런 개념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별도예요. 자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들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기 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펀드 만들어서 이제 3억 달러 현금 확보했거든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 수수료 수익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빠져 있는 수익이 제 눈에도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ETF 이제 막 신청했죠. 아직 판매가 시작 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 이미 상장시켰죠. 거기서도 지금 나오는 수익은 제가 볼 때 누락이 돼 있어요. 디파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랩트 비트코인 랩 가지고 이자 받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디파이 굴리고 있거든요. 이자 장사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상장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코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죠. 이 시세 차익 같은 것도 지금 여기는 들어가 있진 않아요. 빠져 있는 뭐 이제 숏배팅을 했다. 뭐 그 사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을 구축하고 이거 자산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올해가 될 것 같고요. 전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자산에서 이제 돈 그 황금알라는 거에서 계속 황금 낳겠죠. 수익은 아마 폭발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예측은 임기 내 그의 자산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자산이 수익이 제가 볼 때 이 조 단위가 아니고 최소 10조, 20조, 30조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컨퍼런스가 아니고 이제 그 코인데스크 인터뷰를 했네요. 부동산 토큰화 계획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을 참여시키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리고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한다. 토큰화를 통해서 은행이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바이든 정권 때 트럼프 가족은 소위 말하는 디뱅킹 혹은 뭐 벌금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 금융 은행권을 좀 이제 많이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 쪽으로 좀 더 돌아선 것도 실은 있거든요.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대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토큰화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죠. 그거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었죠. 미국의 대표적인 401k 퇴직연금에서 대체 자산 투자를 허용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이어서 이제 입법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 우연일까요? 대체 자산에 코인, 부동산, 토큰, 뭐 비상장 주식, 비상장 뭐 채권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파는데 퇴직연금 쪽으로 터널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하수도를 이렇게 터널을 마련해서 이어 놓는 거죠. 한두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계속되면 글쎄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5위 은행입니다. US뱅크에서 암호화폐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저기 뭐 농협에서 코인 본부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조직이라 보여지고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것을 아직 잘 못 따라주고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전통 금융은 혹은 엘리트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자 되면 그들의 서비스 우리가 이용할까요? 401k 퇴직연금도 이제 피델리티가 가장 잘 주력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전략 첫 번째는 우리의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레버리지. 너희들 그걸로 되겠어? 비트코인으로 부자 될 수 있겠니? 이더리움? 좀 늦은 거 아니야? 시간을 압축해보는 건 어때? 레버리지로 한번 가보는 건 어때? 2배, 3배 계속 나오죠.
유동성 계속 돈을 찍습니다. 돈을 찍으면 가만히 있었더니 벼락거지가 되는 환경으로 만들면 내 마음속에 초조함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포모가 불겠죠.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시장을 실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시장 조작이라고 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공매도 같은 것도 합법적인 공매도가 있을 테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 조작도 실은 벌어집니다. 가격을 한번 이제 밑장을 쑥 빼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격 그렇게 떨어뜨리면 대부분 포기하고 집에 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가격이 훅 가고 폭등하면요. 과거에 큰 돈 잃으셨던 분들이 더 큰 돈을 가지고 실은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섞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장사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뻔히 아는데 또 섞게 만들고요. 또 사게 만드는 사람이 전 최고의 장사꾼이라 보거든요. 그게 저는 월스트리트라고 봅니다. 제 예측은 이번에 패닉셀 청산이 됐던 분들 가격 폭등하면 다시 들어올 확률, 더 큰 돈을 가지고 올 확률 전 높다라고 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 제한은 일시적인 조치였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실물 경제 자금 조달의 위협이 사라지면 한도를 해제할 것.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게 매우 혐오 이제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거든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얘네들 통제력이 상실이 되는 거고 존재의 근거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규제를 했다가 근데 해석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내가 확 그냥 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가로 열고 닫고 안 되겠죠? 라고 저한테는 읽혀집니다. 시장이 흉흉할 때 이런 소식 뭐 하나하나가 실은 걱정이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최근에 뭐 바이낸스 뭐 관련 뭐 퍼드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지식과 내공, 확신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구독자분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what if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저렇게 되면 어떡해요? 뱅크런 나면 어떡합니까? 뭐 이제 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합니까? 관세 전쟁 정말 더 심화되면 어떡할까요?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죠?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는 how to입니다. 내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패닉셀하지 않고 좀 더 오래 우량 코인을 꾸준히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오히려 패닉 바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던지시는 분이 드물지만 계세요. 던지는 질문에 사실은 그분의 어떤 좀 저는 어떤 레벨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숙제가 되시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비트코인 10억 가고 20억 가고 30억 가고 이더리움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가고 XRP 몇만 원, 심지어 몇십만 원 간다면 내년, 내후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에 샀냐 중요하죠. 얼마에 샀냐보다 개수가 훨씬 중요하다. 왜? 개수는 실력입니다. 확신이 있다고 개수가 늘어납니까? 원화채굴도 하셔야 되고 꾸준히 모으시고 누군가 욕을 해도 꿋꿋이 버티는 이 모든 게 저는 개수로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뭐 이제 지난 밤에 이게 엊그제입니까? 이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팍소스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300조 원이 아니고요. 300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게 실수다. 실제 찍어낸 금액보다 100만 배 더 많은 우리 돈으로 이제 뭐 지금 이게 42경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넘어가요. 42경원을 찍어놓고 실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이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 우리의 동의 없이 무제한으로 머니 프린터를 실은 돌리고 있어요. 근데 발행 주체가 바뀌었을 뿐인 거죠. 과거에는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이 이제 그 법정화폐를 찍어냈고 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 돈을 유통을 시켰다면 지금부터는 발행 주체가 이제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빅테크 회사들 혹은 시중은행들 스테이블 코인을 뭐 연준만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간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민간에서 찍어내서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뭐 쿠팡,
저기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 빠르게 찍혀서 많이 유통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죠. 이 돈과 이 토큰들과 이 자산들이 올라갈 망이 뭘까요? 요건 이제 퍼블릭 체인이라고 여전히 보는 거예요. 이더 솔라나, 뭐 리플망, 스텔라망, 뭐 아발란체망, 수이망 뭐 등등등 있겠죠. 레이어 2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게 그 망 채택, 이 치열한 경쟁에서 제가 볼 땐 좀 자유롭죠. 비트코인은 쓰긴 쓰는데요. 이 자체를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담보로 쓰기에 너무너무 훌륭한 자산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담보의 담보. 이건 뭐냐면 원래는 미 국채를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미 국채를 사서 그걸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 빌린 돈으로 다시 미 국채를 또 사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이제 돈을 그 빌려서 이걸 이제 여러 번 하면 실제 내 돈보다 훨씬 뭐 10배, 20배 많은 유동성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금융,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거든요. 담보물만 바뀐다 보시면 돼요. 미 국채를 과거에 많이 이걸로 썼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쓸 겁니다. 근데 아직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날이 아직 창창합니다. 샤플링크 84만 개 이더리움 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스테이킹 보상으로 488개를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84만 개를 대략 그냥 600만 원 계산하면요. 한화 5조 원 정도 됩니다. 5조 원 들고 있었더니 일주일 이자가 이더리움 488개, 한화 3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억을 벌려면 지금 5조 원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기관들 입장에선 이더리움 엄청 좋아하겠다. 왜? 이게요, 그냥 무슨 금덩이가 아니고요. 이 이더리움은 실제로 월드 플랫폼, 월드 컴퓨터거든요. 뭐 디지털 오일이라고 하죠. 여기에 실제 뭔가를 올려서 실제 사람들이 구동을 시켜요. 씁니다. 근데 이자를 들고만 있으면 3%를 주네요. 그리고 많이 사용할 때마다 이제 가스를 조금씩 태워서 없앱니다. 많이 정말 쓰면요. 이게 이더리움이 소각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오히려 디플레이셔너리로 갈 수가 있어요. 기관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이 만약 성공을 한다면 여기에서 그칠 것이냐? 저는 아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헤데라, 스위 등등등으로 이 바통이 밑으로 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월가가 됐든 우리 투자자가 됐든 비트코인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만으로 나는 만족을 할 수 있다. 둘 다 안 된다. 둘 다 만족이 안 될 것이다. 탐욕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왜? 이것은 전 인간의 본성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비트마인 추정 5개 신생 주소가 이더리움을 4억 달러 이상 샀습니다. 이미 지금 압도적인 일인데 300만 개 넘었는데 이거 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사는지 신기하죠. 어디서 돈이 났는지 이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피터 트리도 있고 뭐 돈나무 언니도 있고 월가 금융 세력들 지금 비트마인 다 대주주라 보시면 돼요. 스트래터지도 그렇고 비트마인도 그렇고 이 친구들 특히 이제 마이클 세일러, 톰 리를 보면 월가 누군가로부터 확실한 정보를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한번 뭐 이제 의심을 전 해봅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 주식을 기반으로 파생 상품 4종 세트를 최근에 만든 거 아마 이거 아시는 분 계시는데요. 월가의 방향성과 이게 매우 일치해요. 이거 제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월가, 월스트리트는 제가 여기 귀족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저 중세 그 귀족들 있죠. 지금 미국의 국가 혹은 트럼프 정권은 왕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역사가 반복되죠. 귀족과 왕족은 뭐 전쟁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평상시엔 티키타카가 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합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월가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익,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익을 위해서 지금 짝짝꿍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 스트래터지 4종 파생 상품은 쉽게 말하면 스트래터지 주식을 통해서 4가지 배당 수익을 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든 겁니다.
STRC, STRF, STRD, STRK 뭐 우선주라고 다 일단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월간 배당, 변동금리, 뭐 고정 또는 누적 배당, 비고정 배당, 고정 배당, 변환 옵션 포함 가능.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비트코인으로 배당 줍니까? 안 주잖아요. 비트코인에는 없는 다양한 배당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4가지 종류의 파생 상품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요. 2008년도 미국의 부동산 위기, 서브프라임 때요. MBS, 이건 아마 많이 아실 수 있는데 그 다음 CDO, CDS, CLO 요런 파생 상품과 비슷한 느낌을 저는 매우 강하게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게 뭐냐? 이제 부실한 채권들 혹은 이제 빚들, 악성, 그러니까 이제 뭐 정크 뭐 그런 회사 채권들 이렇게 막 묶어서 팔고 쪼개서 팔고 포장지 다 풀어가지고 새로 그냥 세트 B, 세트 C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 폭탄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2008년도 얘기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저는 이런 류의 파생 상품이 홍수처럼 쏟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월가의 탐욕이에요. 왜 이걸 팔았을까요? 뭘 팔아도 뭘 만들어도 팔리니까. 기존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걸로 수요가 충족이 됩니까? 무제한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려면 그냥 이 금융 천재들이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묶어서 팔고 불량식품 막 여러 개 섞어놓고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포장지만 바꾸는 거죠. 이 폭탄을 전 세계에 뿌렸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걸 많이 사서 이제 거품이 빵 터졌죠. 월가의 주 수입원은 우리 같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각종 판매, 보관, 거래 등등등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폭등해도 돈을 꾸준히 벌고 이제 폭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왜 가져왔냐? 미국에서 이제 연준 QT를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참고할 통계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QE 코인 가격에 좋나요? 이제 양적 완화는 코인 가격에 좋았습니다. 두 번째, QT가 끝나면 이제 긴축이 끝나면 곧바로 QE가 시작되나요? 정답은 NO였습니다. 과거 한 4년, 5년 이상의 이제 그 경우를 나타낸 겁니다. 바로 QE가 시작된 거 아니고 좀 시간차가 있었어요. QE나 QT가 끝난 직후에 비트코인이 올랐나요? 이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QT 이제 끝났으니 가즈아를 외치는데 바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QE입니다. QE는 양적 완화, 유동성 주입.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파란색은 좋았죠. QT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후반부에 올라서 좀 이제 올랐었고요. 최근에 QT 빨간색 굉장히 넓죠. 근데 QT를 했다고 하는데 초반에 좀 떨어지더니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QT라고 해도 이제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했는데 이제 재무부에서 별도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QE, QT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임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Q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코인은 좋았습니다. QT는 조금 오락가락 했었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보라색이 보이실 거예요. 보라색은 뭐냐? 연준에서 QT 또는 QE를 종료한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부분 떨어져서 조정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뭐 4번 이렇게 했다고 해도 다음에 또 그럴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바로 오르진 않았네. 결론이 이거예요. QT가 끝났다고 곧바로 가즈아를 외치는 게 조금은 우리가 좀 그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닉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21년, 22년 사이클 때 그리고 23, 4, 5년 사이클에서 큰 청산이 나온 다음에 지금 큰 청산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이후에 한 30일 정도 우물쭈물하더라. 조정을 겪더라. 그 이후에 평균 30% 정도 비트코인이 오르던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언어로 표현을 바꿔보면 진짜 상승은 조금 늦춰질 수가 있어. 그럴 때 속지 말자. 본질, 가치, 행동에만 집중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벤자민 코인은 요즘에 이제 알트 시즌 가지아를 외치는 사람들의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알트 시즌이 너희들이 바라고 맞지 않는 이게 오려면 최소 이더리움의 가격이 $5,000, 한화 720만 원 위에 있어야 되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지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 즉슨 비트코인은 신고점에 먼저 도달을 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 59%가 아니고 저 60%를 한번 더 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좀 이제 뒤로 늦춰지니까 이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얘기에 동의해요. 코인은 뭐니 해도 어쨌든 비트코인이 먼저 가져야 되고요. 알트코인은 뭐니 해도 이더리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시고요. 여유 있고 흔들림 없는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죠. 마지막입니다. 암호화폐 업토보 현물 ETF 자금 유입이 또 미국 증시 움직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 현물 ETF 자금 계속 들어와야 돼. 두 번째, 미국 주식이랑 거의 뭐 이제 한 92% 정도 나스닥과 이제 싱크로율이 있더라.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급락했고 이번 주 초에는 미 증시가 회복되니까 비트코인 바로 같이 오르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피델리티의 거시경제 책임자 유리엔 티머, 저는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비트코인 1,400억 간다를 외치고 있는 분입니다. 참고로 이상한 분은 아니에요. 최근 하락세는 1990년대 후반 미 증시에서 나타난 슈퍼불, 그러니까 이제 황소죠. 장세 전 일시적 조정과 유사하다.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미 증시의 회복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 주식 오르면 비트코인 오를 것이다. 10월 29일로 지금 FOMC 연준 회의합니다. 그때 금리 인하 확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7.8%입니다. 그러니까 0.25% 아마 낮출 거고요. 10월 말일이 되겠죠. 10월 31일 에이펙 정상회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립니다. 물론 티키타카 미국 중국 계속 하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다면 저는 굉장히 불꽃이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셧다운이 아직 미국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뭐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종료가 될 겁니다.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0% 확정이 안 됐지 이제 확정이 되면 뭐 그대로 이제 굴러가겠죠. 마지막에 최근에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크게 이기면 돼요. 그 전에 모든 고통은 그러니까 훈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성공 투자 뭐 그까이 거 한번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